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자산 간의 수익률을 한번 비교를 해보고 그 중에 최고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요,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 점점 뭔가 떠드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최종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고 빠르면 7월 4일에도 승인이 될 수 있다. 뭐 마무리 단계고 어떤 변호사는 일주일, 2주일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고 했었죠. 뭐 그 게리 겐슬러 위원장도 한 여름 정도에 마무리가 될 거라고 했었죠. 반면 또 어떤 소식통에 의하면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 언론이 아마 더 나올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근데 좀 늦어질 수도 있어라고 또 하는 의견도 있는 거죠. 앞으로 2주에서 3주 내에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추정본을 S1 서류를 다 제출했는데 아직 SEC가 추가 코멘트를 아직 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7월 4일 전에 이거 승인되겠어?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조금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요,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부터 언론에서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 얼마나 펌핑을 하느냐, 얼마나 이더리움, 알트코인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쏟을 것이냐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분명한 건 뭡니까? 이더리움이 중장기 매우 강력한 자산이라는 것은 의심을 여지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인내심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블로핀이라고 하는 자산 운용사에서 이더리움 ETF 승인 결정을 앞두고 이 친구들은 가격 단기 급등을 예상했다. 단기 가격 급등이 될지 또 뭐 뉴스에 파는 이벤트가 될지 사실은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이 친구들은 비트에서 이더 쪽으로 관심이 옮겨갈 것이다 라고 이제 뭐 예상을 했는데요. 7월 2일이 될지 7월 4일이 될지 뭐 그 이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이게 ETF가 승인됐다고 해서 큰 가격 반등은 제가 생각했을 때 언론 펌핑 여부입니다. 언론에서 호재를 터트리냐 안 터트릴 것이냐 그걸 한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사실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이거는 조금 중기로 갈 수 있는 가격 전망인데요. 중요한 게 뭐다? 이더리움이 이전 최고 가격 다른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인젝티브나 뭐 바이낸스 코인 이런 친구들 이전 최고가를 사실 돌파한 코인들 이제 나왔거든요. 이더리움이 최고가 돌파해 줘야 됩니다. 아직 돌파랑은 조금 거리가 있거든요. 이번에 한번 간만에 살펴보는 비트코인 대비한 이더리움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비트코인 대비한 이더리움의 가격이요. 최근 뭐 사실 이게 지금 월봉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한 거의 몇 달간 뭐 이제 올해 내내 오를까 말까 오를까 말까 지금 제가 이 선을 그어 놓은 선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지금 살짝 그 위로 올라와 있고요. 앞으로 여기에서 비트코인 대비해서 이더리움이 가격이 더 올라갈지 떨어질지 사실은 뭐알 수는 없지만 굳이 배팅을 한다면 저는 좀 더 오르지 않겠냐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뭐 단기 향방은 모르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 비트의 수익률이 높을까요? 이더리움의 수익률이 높을까요? 저는 당연히 이더리움이 더 수익률이 높을 거라고 보고요. 과거에 그랬다. 앞으로는 다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럴까요? 시가총액이라는 것이요. 사실 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쉽게 말하면 몸집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예전에 어마어마했던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사실은 점점 쉽진 않죠. 반면에 비트코인은 더 이제 안정되고 증명된 자산, 그 다음이 이더리움, 그 다음이 뭘까요? 저는 솔라나라고 보는데요. 이더리움 대비한 솔라나 차트도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비트코인 점유율 제가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시면요. 쉽게 2017년, 21년, 25년 알트코인 불장은 비트코인 점유율이 정말 서서히 거의 1년 동안 흘러내리면서 발생을 했다는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보시면 대략적으로 코인의 불장, 알트 시즌이 언제 올 것이냐를 우리가 대략 짐작이 가능하죠. 제가 볼 때 이거 알트코인 우리가 매도 시점은요. 최소 앞으로 1년 그 이상까지도 좀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이 차트가 말해주는 건 뭐냐면요. 비트코인 대비한 것보다 무엇의 수익률이 더 높다? 알트코인이 더 높을 것이다 라는 것을 대놓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가만히 보시면 이전에 비트코인 점유율 뭐 96, 거의 100% 비트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2021년 불장에서는 알트코인이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점유율이 최대 70까지 갔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뭐 ETF 되고 알트코인이 폭락을 했지만 55를 기록하고 있죠. 이게 예전처럼 70도 가고 90도 갈 수 있을까요? 전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알트코인, 비트코인 대비해서 알트코인의 점유율이 시가총액이 훨씬 더 커진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수익률 측면에서만 보면 지금 뭐가 더 유망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까? 알트가 더 높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단, 아무 알트코인이나 막 그냥 사고 기도하는 것은 옳은 투자법이 아닙니다. 주요 기관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개발을 하건 쓰고 있건 대량 채택을 받은 그런 우량한 알트코인의 하나입니다. 이더리움 대비한 솔라나의 가격 차트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가만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대비해서 솔라나가 정말 그 22년도 그 FTX 당시에 무너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빼꼼 올라오더니 바닥 지점이 점점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거의 뭐 데칼코마니 수준으로 솔라나 가격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반면에 이더리움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말도 되는데요. 저는 이 추세가 밑으로 꺼질 뭐 지금 살짝 조정을 받고 있지만 대체적인 트렌드 방향은 위쪽으로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근거는 뭐 수도 없이 될 수가 있지만 뭐 솔라나 ETF 올해보다는 내년에 승인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파이어 댄서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TPS가 100만인데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또 한 단계 훨씬 넘어가 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검증자를 추가해서 보안성도 강화가 되고요. 파트너십 사실은 이미 다 맺었습니다. 점점 이 쏠림 현상이 일어나요. 이 레이어 1이 좋다 하면 NFT건 디파이건 뭐 그냥 일반 전통 기업이건 솔라나랑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도 솔라나랑 점점 같이 손잡고 싶은 거거든요.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성비가 너무 훌륭합니다. 개발자들 그리고 실제 리테일 유저들도 NFT 할 때 워낙 수수료가 싸기 때문에 솔라나를 실제로 많이 씁니다. 이건 이제 그 솔라나보다는 이제 이더리움의 수익률이 좀 더 떨어지고 이더리움이 보다는 비트코인이 좀 더 떨어지고 그 간에 있었던 사실 뭐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주식보다는 미국의 주식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공지능도 결국 다 이 나스닥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상장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연평균 수익률가 1년 평균입니다. 뭐 높을 때 있고 뭐 특히 크립토는 뭐 마이너스 7, 뭐 90%, 80%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연평균 수익률 순위. 참고로 지금 은행 수익률, 뭐 고금리죠. 아직 금리 인하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수익률은 대략 3%에서 4% 정도 죽어 있는데요. 거의 인플레이션 수준 감당도 못하는 수준이 뭐다? 은행 예자입니다. 은행 이자. 첫 번째, S&P 500 지수. 우량한 회사들 주식 500개를 묶어놓은 것이 S&P 500, 500입니다. 이 지수는요, 지난 뭐 이제 수십 년, 거의 100년 이상 연 10% 정도 평균 수익률이었습니다. 근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조정을 반영을 해보면요, 한 3에서 4%를 빼시면 됩니다. 실제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S&P 500 지수는요. 그렇게 치면 연평균 수익률이 6에서 7%인데 여기서는 편의상 명목상 수익률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S&P 500은 연 10%, 나스닥, 뭐 지금 뭐 예전에 닷컴 열풍,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다 지금 나스닥에 포함이 돼 있죠. 연평균 수익률이 몇 프로다? 20%입니다. 이건요. 매년 20%씩 쉬지 않고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수익률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죠. 비트코인은 얼마 되느냐? 연평균 수익률
140%를 자랑합니다. 정말 이거 이제 어마어마한 거죠. 해가 가면 2배가 넘게 거의 2배 반 정도 하루 한 해도 쉬지 않고 연평균이니까요. 그렇게 올랐다라는 얘기고요.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 좀 더 높습니다. 연평균 약 150%의 평균 수익률. 제가 말씀드렸던 솔라나는 얼마나 됐을까요? 연평균 무려 200%입니다. 근데 이게 평균이기 때문에요. 2022년 5월 달 또 11월 달 뭐 테라루나 FTX 때 뭐 가격이 처참했지 않습니까? 그때 마이너스 최고점 대비 무려 97.5% 폭락을 했었습니다. 이게 지금 연 200% 수익률에 포함이 된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인이 얼마나 정말 극강의 변동성을 자랑하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일반 사람들은요, 이것을 절대 감당을 하기가요, 불가능합니다. 그만한 수익률과 폭락률을 동시에 갖춘 게 뭐다? 그게 바로 크립토입니다. 그걸 제가 그냥 한 번에 좀 적어 봤는데요. S&P 500 지수, 이게 이제 부동산도 한 이 정도 된다 보시면 됩니다. 대략 한 10%. 하지만 인플레를 감안하면 6%에서 7% 정도 됩니다. 근데 그것보다 2배가 뭐다? 나스닥. 근데 비트코인은 20%가 아니고 140%, 150%, 이더리움이죠. 솔라나는 200%. 그러면 솔라나보다 더 수익률이 큰 코인 있을까요? 저는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솔라나도 지금 몸집이 생각보다 많이 커졌죠. 참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세계 최고의 투자자로 추앙받고 있는 워런 버펫의 연평균 수익률이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십니까? 19.8%입니다. 이게 연평균이기 때문에요. 연평균 시장, 그러니까 이제 S&P 500의 거의 2배 가까운 수익률을 지난 수십 년 동안 거의 60년, 70년간 증명을 했다라는 것은 레전드입니다. 근데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코인을 사놓고 이제 좋은 코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세계 최고의 워런 버핏을 이긴다 못 이긴다 가볍게 제칠 수 있는 거죠. 이게 참 재밌는 겁니다. 바이더 딥을 하고요. 돈벌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내가 최고야라고 하는 사람보다 수익률이 어떻게 됐다? 훨씬 더 높았다. 실제로 라울 팔이요. 2013년도에 비트코인 처음 샀었거든요. 그때 막 샀다 팔았다 하면서 뭐 나는 조지 소로스야 최고야. 내 수익률이 나는 타고났어라고 했지만 가만히 냉정하게 생각을 해봤더니 사팔사팔을 안 하고 그냥 비트코인 그때 그거 가만히 들고 있었다면 지금 수익률의 25배를 더 가져갔을 거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배울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뭐 연평균 수익률이 100%뭐 지금 200% 이게 좀 와닿지가 않으시죠?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100%라는 건요. 매해 자산이 2배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100만 원을 투자했다 가정을 하면요. 5년 후가 되면 무려 32배가 됩니다. 3200이 되고요. 이게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0년이 지났다. 100만 원이 10억이 넘어갑니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100만 원 투자한 겁니다. 100만 원 투자를 했는데 연평균 수익률 100%가 20년이 지나면요. 조가 넘어갑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게 비트나 이더를 한 50% 이상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걸 이제 목표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한 나머지 50% 중에서도 우량한 알트코인들, 뭐 시가총액 넓게 봐도 한 50위 이내에 있는 그런 코인들을 한 5개나 뭐 많으면 한 10개 정도 저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 정도로 가져가면 안정성도 가져가면서 쉽게 말하면 잃지 않는 투자를 하면서도 큰 뭐 수십 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핵심은 이번 대상승장에도 연평균 수익률이 100%, 200%는 순간 상승률이 몇 천 프로가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번 상승장 놓치지 말자. 카스파라고 하는 알트코인 제가 그냥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요, 6월 달에 다 사실은 뭐 알트코인 가격 뭐 거의 죽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왜 이렇게 혼자 가격이 올랐을까요? 카스파는 참고로 채굴에서 얻을 수 있는 채굴 코인이고요. 레이어 1 블록체인입니다. 시가총액 기준 최근에 조금 올라서 3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죠. 2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혼자 올랐나 봤더니 그 전에요. 마라톤 디지털이라고 하는 채굴 기업, 그 채굴하는 미국에 상장된 기업 중에 가장 큰 회사 중 하나가 어디입니까? 마라톤 디지털입니다. 참고로 대주주 탑 10을 뽑아보면요. 뱅가드가 1위입니다. 2위가 누굽니까? 블랙록, 제인 스트리트, 스테이트 스트리트, 지오드 캐피털,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다 월가의 쟁쟁한 금융기관들이죠. 마라톤 디지털에 투자를 가장 많이 한 이제 펀드들, 인덱스 펀드들 누가 제일 투자 많이 했나 봤더니 잘 보십시오. 뱅가드, 뱅가드, 블랙락, 뱅가드, 뱅가드 또 블랙락, 다우존스, 피델리티, 블랙락. 보이십니까? ETF 안 팔아도 비트코인 채굴 기업에 제일 많이 투자해 놓은 곳이 압도적으로 누구다? 뱅가드. 그 다음 블랙락, 피델리티 이런 순서라 보시면 됩니다. 기사를 보면요. 이 마라톤 디지털에서 수익 다각화를 위해서 지난해부터 뭐를 채굴했다? 카스파라고 하는 알트코인을 채굴했다.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했다? 수익 다각화를 위해서 카스파를 채굴했다. 수익 다각화를 제가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비트코인 채굴기 돌려서 얻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를 채굴했다? 캐스파라는 알트코인을 채굴했다. 그럼 수익률 측면에서 뭐가 더 높을 거라고 기대를 한 겁니까? 캐스파라거나 알트코인 수익률이 더 높다고 기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레이어 1이요. 사실 뭐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지 않습니까? 굳이 채굴하는 이런 캐스파를 왜 채굴을 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캐스파를 사라 마라 지금 추천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미 가격이 좀 많이 올라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오를 때 사실 필요는 없겠죠. 마라톤 디지털조차도 비트코인 수익률 대비한 것보다 지금 어떤 코인이 더 오를 것이라고 베팅을 합니까? 알트코인 캐스파 수익률이 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베팅을 한 거죠. 심지어 그냥 한 번 채굴하고 만 게 아니고 작년 9월부터 지금 10개월째 캐스파 꾸준히 채굴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알트코인은 다 쓰레기다. 알트코인 다 죽었다. 노입니다. No. 일부 알트코인은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사이클에 이더리움 대비해서 비트코인 대비해서 10배 이상 뭐 어떤 거는 20배도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 반면에 10배 이상, 20배 이상 수익을 가져가려면요. 폭락도 10배 이상 되는 것을 각오해야죠. 이게 쉽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투자할 거면 알고 투자하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크립토퀀트 주기용 대표가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4천 개를 매도했다. 근데 시장 영향은 적다.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좀 얘기를 해줘요. 코인베이스 프라임에서 비트코인 한꺼번에 이제 그 ETF로 기관들이 사지 않습니까? 많으면 2만 개에서 거의 5만 개를 하루에 사고요. 적을 때도 1만 개, 15,000개를 흡수를 하는데 미국 정부에서 지금 꼴랑 몇 개 팔았다? 4천 개 팔았다. 제발 좀 그런 거 퍼드. 나 너무 지금 지쳤다. 지금 영어로 이게 재밌어가지고 I'm tired 하답니다. 그 government selling fund 좀 이제 그만 좀 올려라. 마운트곡스 퍼드, 이더리움 퍼드, 아발란체 퍼드, 솔라나 퍼드, 알트코인 뭐 겨울이 왔다. 됐다. 이제 그만 좀 해라라고 하는 게 좀 재밌어서 가져왔었고요.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뭐 저를 비롯한 이런 뭐 주기용 대표처럼 좀 고인물이 되셔서 이제 마인드가 강해지셔서 아이고 무섭습니다. 뭐 아직 더 뭐 퍼드 더 남았습니까? 라고 하고 현금 있으면 그냥 쾌척을 하시는 그런 강인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지난 24시간 그 텔레그램에서 발행한 코인이죠. 톤의 고래가 온체인 거래량 무려 306%가 급증했다. 고래들이 뭐 샀다 팔았다를 하나 봅니다. 트론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평균 250만 개. 사실 뭐 어마어마한 거래량이거든요.
다른 주요 레이어원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이 두 개 혹시 공통점 아십니까? 둘 다 세계 최대 1위 스테이블 코인 테더에게 선택받은 블록체인인 거 혹시 아십니까? 폰과 트론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둘 다 서클, USDC죠. 이건 세계 2위 스테이블 코인, 이건 좀 미국 쪽이죠. 서클에 의해서 거절된 블록체인 두 개, 폰, 트론, 폰이 아직 USDC 안 들어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특히요, 이런 알트코인을 투자하시기 전에 체크해 보실 첫 번째, 대기관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도 대기관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거래소들, 뭐 나스닥, 저기 CME, 아니면 뭐 블랙록, 뭐 이런 데서 채택을 받았냐, 안 받았냐, 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 이런 온체인 거래량 등 실제 사람들이 이 블록체인을 얼마나 쓰고 있냐, 그리고 그가 이제 소위 사용 유무죠. 거래량, 뭐 NFT 거래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요. 그 메카프스 로우라고 있습니다. 이게 네트워크의 가치는 사용자 수에 정확히 비례하는 게 아니라 뭐에 비례한다? 사용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사용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래량이 많아질수록 네트워크의 가치는 제곱이라는 건 수직으로 꺾여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알트코인을 하자. 뭐 톤이나 전 트론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단 가격 조정을 세게 받을 때 아이더 딥을 하시고요. DCA를 하시는 게 좋겠죠. 최근에 달러가 심상치 않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6까지 갔거든요. 이거 굉장히 높은 달러의 상대적인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환율, 달러 환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건 뭐 다 아시겠지만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계속 지연을 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달러의 강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거고요. 전반적으로는 코인과 주식에 악영향을 줍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반대하는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요. 최근에 달러의 인덱스와 비트코인 점유율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거의 갈 때까지 갔다라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뭐 조금 더 몇 달 지속이 될 수는 있겠죠. 거의 그래도 뭐 고점, 뭐 머리는 아니어도 어깨까지는 온 거 아니겠냐. 최근에 이제 그 트렌드가 이거지 않습니까? 브릭스라고 하는 데가 원래는 5개국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나도 좀 가입하게 해달라. 뭐 사우디아라비아부터 뭐 아르헨티나, 저 터키, 튀르키예, 뭐 저기 나이지리아인가요? 40여 개국이 브릭스 좀 가입 좀 하게 해달라라고 줄을 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달러를 싫어합니다. IMF도 싫어합니다. 세계은행도 싫어합니다. 탈달러화가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죠. 달러의 영향력이 높아지겠습니까? 낮아질 겁니다. 달러의 인덱스나 비트코인 점유율은요, 결국 천천히 흘러내릴 수밖에 없다. 여기서 포인트는 뭔지 아십니까? 천천히입니다. 천천히라 하면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요. 이거 굉장히 그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비트코인 점유율이 지금은 좀 높지만 이게 한 최소한 40 정도까지 가면요. 혹은 그 이하로 가면 우리가 신나게 코인 팔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저는 지금부터 한 1년 정도 아주 길어지면 1년 반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이 1년에서 앞으로 1년 반 우리의 어떤 사람은 경제적 자유를 누릴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다음번을 기약해야 될 수가 있을지 앞으로 1년에서 1년 반 이내에 결정이 될 겁니다. 베닝 모카 브랜드라고 있는 곳 있죠. 그 샌드박스의 모 회사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자, 이르면 내년도 홍콩과 중동 증시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 사실 뭐 2022년도 기업 가치가 뭐 나쁘지 않았는데 한때 이게 이제 2015년 호주 증권거래소 상장이 됐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상폐가 됐다라고 하죠.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그 주식 상장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애니모카 브랜드는요. NFT, 게임, 메타버스에 개발을 하고요. 또 투자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샌드박스가 여기 있는 거죠. 자, 지금 NFT 메타버스를 핫한 내러티브라고 얘기하는 혹시 유튜버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가격도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애니모카 브랜드가 상장이 된다고 해도 그 기업 주식 누가 살까요? 안 살 것 같은데요. 지금 애니모카 브랜드는요. 내년에는 기필코 홍콩이랑 중동 쪽에 이 기업 주식 상장시킬 거야라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지금은 NFT, 메타버스, 뭐 게임, 뭐 블록체인도 최근 뭐 이뮤터블 X다 지금 다 게임 코인도 떨어졌지 않습니까? 다 죽은 것 같은데요. 내년도 그럴까요? 내후년도 죽고 사라져 버릴까요? 저는 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특히 IPO에 정말 뭐 목숨 걸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두 개 뭡니까? 서클과 리플이죠. SEC 소송이 끝나면 리플의 빵형은 IPO 하겠다고 22년도부터 노래를 불렀습니다. 참고로 2021년 4월달 이때 기억나십니까? 코인들이 피크를 찍었을 때죠. 이때 코인베이스가 뭐 했다? IPO 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것을 토대로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해보면 우리가 단기적으로 코인을 한번 다 털어야 되는 시점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언제다? 서클, 리플, 더 나아가 뭐 애니모카 브랜드 같은 크립토 회사들이 IPO를 실제 하는 상장일, 그때 우리가 한번 좀 단기적으로 시장을 빠져나오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매트릭 스포츠라고 하는 곳에서 비트코인이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과매도 구간에 위치한다. 작년 8월 달 이후에 가장 낮은 RSI다. 이 RSI는요, 그 업비트 거래소 들어가 보셔도 밑에 이게 표기가 되거든요. 이거 전체 보기 뭐 이제 주나 월봉으로 보셨다가 이게 한 RSI가 30 이하로 떨어지면요. 그때 무조건 사셔야 된다. 반면에 70이 넘어가고 80, 90까지 닿으면요. 그때는 조금 덜어낼 필요가 있다 할 정도로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어쨌든 최근 지금 이게 지난해 8월 중국 부동산 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그때 비트코인이 25,000달러였다. 역사적으로는 이 정도까지 떨어지면 비트코인이 일정한 수준의 반등이 왔었다. 또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요즘에 제가 걱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코인을 더 사고 싶은데 이제는 저도 현금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웃자고 한 얘기고요. 걱정을 하진 않습니다. 저 같은 분이 근데 조금 뭐 아쉽겠죠. 저 같은 분이 좀 많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크게요. 우리의 감정을 극복하면 우리가 투자에서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포를 극복하는 것.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 시행착오가 없으면 좋겠지만 시행착오를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그런 것들을 배우셨으면 당연히 적용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포를 극복하고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그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특히 내년이 되겠죠. 탐욕을 절제한다는 것은요. 저만의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 난 이 정도면 만족한다 하는 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투자한 금액의 10배면 되지. 15배, 그러니까 10배부터 팔아서 뭐 20배면 빠져나갈 것이다. 이런 나만의 기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단, 이제 주변에 보면 한 1,000만 원 투자를 놓으시고 난 50억 이하로는 절대 안 돼. 난 무조건 50억, 100억 벌어야 돼. 이거는 조금 허황된 목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뭐 가격이 그렇게 이제 재미가 없는데요. 뭐 곧 있으면 뭐 파리 올림픽도 한다고 하고요.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쇼핑몰이나 더우시니까 뭐 백화점 이런 데 다니시면서요. 자기 일 열심히 하시고요. 또 우리도 운동해야죠. 뭐 돈만 있으면 뭐 합니까? 건강하게 뭐 여행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드시면서 또 필요로 할 수 있는 이런 하락 조정 구간에 공부하는 거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현금도 쌓으셨다가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날도 오지 않을까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